네, 달승유 필름입니다. 오늘 국어 할 건데요. 뭐야, 이거. 선생님 맨날 이거 까먹어. 1단원이에요. 1단원이고, 단원 이름이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비유하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은 3차시고요. 3차시 수업이고, 교과서는 36, 37, 38, 39까지 배우면 되는 것 같아요. 39까지 배우면 나머지는 뒤에서 6번은 뒤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9까지 36에서 39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너구리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너구리보다 조금 더 이쁜 것 같은데.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예요. 오늘은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날씨가 좀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운율을 한번 떠올려 봐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후섭 선생님이 글을 쓰셨고 그림은 노성민 선생님이 그리셨네요. 해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양악.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달빛 내리던 지붕은 두둑두둑 큰 북이 되고 아기 손 씻던 세숫대야 바닥은 도당당 작은 북이 된다.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퐁퐁, 뒷마을 연못에선 풍풍풍풍, 외양간 엄마 소도 함께 댕그랑 엄마 치마 주름처럼 산들 나부끼며 왈츠, 봄의 왈츠, 하루 종일 연주한다. 되게 프레시한 그런 느낌의 이제 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나? 그래서 봄비를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 표현. 자, 봄비는 뭐가 되나 한번 얘기를 했는데 봄비는 여기 보면 이제 해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양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양악이라고 하는 것은 관현악을 위해 만든 음악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고 영어로는 심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봄비는 교양악인데요. 그리고 악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봤어요. 악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일단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북이 된다 얘기를 했어요. 지붕은 큰 북이 된다. 그쵸? 그리고 아기 손 씻던 세숫대야 바닥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작은 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넘어가 보면은 뭐 악기를 따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뭐 여기 보면 뭐 앞마을 냇가도 무슨 악기가 된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연주를 한다고 하고 외양간 엄마 소도 연주를 하고 있죠. 어떤 악기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악기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운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영어에서 라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임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약간 리듬감 같은 거죠. 리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옛날 노래 여러분 모르겠지만 진우션이란 노래 가수의 말해줘라는 곡에 뭐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유치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약간 뭔가 리듬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랩이나 그런 시에서 똑같이 이제 리듬감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운율을 어디서 느낄 수 있나라고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퐁퐁퐁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쿵쿵쿵쿵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뭐 댕그랑 이런 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제 운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왈츠는 여러분 알죠?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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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이제 왈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 우리가 넘어가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선생님이 얘기해 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타이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봄비를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라고 하고 있는데 봄비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봄비를 큰 은혜로 내리는 교양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악기가 되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지붕이 있었고, 그리고 세숫대야 바닥이 있었고요. 또 앞마을 냇가가 있었고, 뒷마을 연못이 있었습니다. 또 외양간 엄마 소도 있었죠.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퐁퐁 그리고 뒷마을 연못에선 풍풍풍풍은 어떤 장면을 표현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게 봄비가 이렇게 앞마을 냇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봄비가 막 내리는 거죠. 봄비가 막 내리는 거야. 미안합니다. 그림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제 봄비가 떨어지는 소리겠죠. 근데 약간 뽕뽕뽕뽕뽕뽕뽕 죄송합니다. 막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냇가에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다라는 느낌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앞마을 냇가와 윗마을 아니고요. 뒷마을 연못에 봄비가 경쾌하게 내리는 장면입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에서 어느 부분에서 운율이 느껴지나요? 했는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그 약간 리듬감 좀 이렇게 뭐 운율은 시가 음악처럼 느껴지게 하는 요소로 소리가 비슷한 글자나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될 때 생겨요. 그래서 우리 랩도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뭐 누구보다 빠르게나 남들과는 다르게 비트 위에 비트를 타는 비트 위에 나그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 잘 못하지만 그래서 아까 보면 뭐 퐁퐁퐁퐁 두둑 두둑도 있잖아요. 자 한번 보면은 여기에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두둑 두둑 같은 것도 있네요. 그죠? 두둑 두둑 도당 도당당 이런 것들도 약간 운율을 느끼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퐁퐁퐁퐁 풍풍풍풍 약간 응가 내리는 소리일 것 같기도 하고 댕그랑댕그랑 이런 것들이 운율이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둑 두드득 그리고 또 도당 도당당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퐁퐁퐁 있었죠. 퐁퐁퐁퐁 그리고 풍풍풍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댕그랑 여기까지 댕그랑 이런 말도 운율을 느껴지게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유에 표현한 부분을 생각하며 봄비를 다시 읽고 대상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악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보면은 이제 다시 앞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거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는 이제 악기라고 쓰면 되겠죠. 악기라고 쓰면 되고 왜 악기라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소리가 다 비슷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몇 개 말했죠. 뭐 지붕은 큰 북 된다. 그리고 세숫대야 바닥은 작은 북이 된다.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지붕은 큰 북, 세숫대야 바닥은 작은 북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앞마을 냇가에선 뒷마을 이건 아니고 이게 왈츠라고 하는 것은 봄비 내리는 모습을 아마 왈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볼게요.
지붕은 뭐였냐면 지붕은 큰 북이었어요. 그리고 세숫대야 바닥은 작은 북이었고 봄비 내리는 모습을 왈츠로 비유를 했죠. 세상 모든 것을 악기로 비유한 까닭은 소리가 나는 것이 비슷해서였습니다. 뭐 지붕의 큰 북이 지붕에서 나는 소리가 큰 북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비슷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뭐 작은 북은 뭐 마찬가지로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이 비슷해서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봄비 내리는 모습이 왈츠다. 근데 약간 경쾌한 모습인 것 같죠. 경쾌하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유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건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야 이제 그 비유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연필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비유하는 표현은 대상 하나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뭐다?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봄비에서 나오지 않는 대상을 떠올려서 어떻게 비유할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비유한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봄비가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보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봄비가 내리는 장면을 상상하라고 했는데 봄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봄비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봄비가 내리는 장면은 어떻게 봄비가 내리는 장면 되게 검색하면 이런 것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에 매달려 있는 물방울 같은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사진으로 찍었나 봐. 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간 그러면 뭐 그 봄비를 맞는 개나리나 진달래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봄비를 맞고 있는 꽃 같은 것들이 봄비 하면 연관되는 그런 예인 것 같아요. 뭐 나뭇잎도 이렇게 나오죠. 나뭇잎, 뭐 새싹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왠지 봄비 하면 자연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봄비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와 헤어진 남자의 쓸쓸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은 안 떠오르잖아요. 봄비 하면 약간 프레시하고 뭔가 싱그럽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봄비 했는데 선생님 저는 뭐 신발 주머니를 안 가져와서 선생님께 맴매 맞고 있는 제가 떠올라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몇 개를 적어 드릴게요. 뭐 개구리가 우는 장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봄비를 맞고 있는 아까 꽃들 많이 있었죠. 뭐 개나리나 진달래 뭐 이런 것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뭐 그 강물 같은 것도 이제 강물이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은 이제 그 우산을 쓰고 쫄래쫄래 방과 후에 가고 있는 저학년 친구들이 생각이 나네요. 우산을 들고 가는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또 뭐 새싹 이런 것들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런 장면이 선생님은 떠오르네요. 그래서 봄비가 내리는 장면에서 떠올린 대상의 특징을 다른 악기에 비유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피아노, 나팔? 나팔이라고 하나? 트럼본, 트럼펫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클라리넷, 트라이앵글, 실로폰, 캐스터네츠, 리코더, 탬버린. 뭐 가로수를 리코더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비를 맞으며 일자로 서 있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근데 이게 본인이 우기면 되는 거거든. 선생님은 새싹을 비교를 해볼 거. 새싹을 어떤 거에 비교를 해볼까? 새싹은 뭐에 비교할까요? 클라리넷 그저 검정색이고 긴 악기 있어요. 좀 약간 저음 같은 예쁜 소리 나는 클라리넷의 여린 소리가 새싹과 비슷해서 이게 근데 뭐가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유한 표현을 쓰는 거는 다 마음이니까, 그렇지? 개구리
개구리는 뭐가 좋을까나. 개구리는 약간 여기 뭐 다른 악기도 들어가면 된다 그러는데 개구리 개굴개굴 개굴개굴 약간 개굴개굴 뭐가 좋을까? 난 차라리 바이올린 나을 거. 바이올린. 바이올린의 소리가 개구리가 우는 소리와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나왔는데요. 봄비 내리는 소리를 교양하게 비유한 것처럼 모못은 모못이다로 빗대어 표현한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A는 B다가 은유법이에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비유법을 두 가지를 말해줬어요. 첫 번째는 직유법이고 두 번째는 은유법인데 아마 다음 시간에 직유법을 배우겠죠? 은유법은 A는 B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달세뇨는 바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왜냐하면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달세뇨는 바다다. 뭐 왜냐하면 머리가 바다처럼 텅텅 비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건 다음 시간, 이번 시간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오늘 배울 것은 이제 비유하는 것에 비유가 은유법이 있고 그리고 비유하는 대상과 그 비유하는 것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꼭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공통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봄을 생각하는 다른 한번 시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시를 몇 개 찾아놨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참 괜히 또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봄을 표현한 다른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몇 가지 찾아놓은 게 있어서요. 어떤 게 있냐면 이거 한번 볼까요? 나비 잡는 봄비, 오경근 선생님이 쓴 시입니다. 담비는 봄운동장. 이거 딱 봐봐요, 여러분들. 그쵸? A는 B다지. A는 B다. 담비를 봄운동장으로 비유한 거예요. 까불까불 축구공. 그러니까 담비가 원래 있는 거고 비유를 봄운동장과 비유를 했고 축구공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봄운동장의 축구공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공통통 담비통통. 공대굴, 담비대굴. 얘네 두 개가 공통점이죠. 이런 공통점이 있다. 봄비는 텃밭에 나풀나풀 봄나비. 이번에는 봄비를 뭐에 비유했어요? 텃밭에 나풀나풀 봄나비에 비교를 했죠. 살금살금 무릎 굽혀 찹 바람 타는 배추인 나비. 봄비가 나비 잡나 나비가 봄비 잡나. 뭐 이런 시도 있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를 떠볼까요?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자, 이 한번 볼게요. 김시민 선생님의 시입니다. 비 온다 봄비 온다 새싹들이 젖달라고 쪽쪽쪽 꽃들이 젖달라고 짭짭짭 하느님이 젖준다 주룩주룩 젖준다 배불러 통통통통 부른 배에 젖 내린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비를 뭐에 빗댔어요? 젖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새싹들한테 내리는 젖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한테 주는 젖과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왜냐하면 새싹들도 비를 맞아야 무럭무럭 자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야 비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A는 B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다? 은유법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거 계속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